네, 2022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 신드롬, 김건희 씨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노래를 나오게 한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씨가 크게 이재명을 앞설 때 민주당이 김건희 씨 과거 문제를 꺼내면서 맹공격했습니다. 이력서 뭐 조작이니 뭐니. 근데 다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죠. 그때 사과하기 직전까지 윤석열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일시적으로 앞섰죠. 근데 김건희 씨가 12월 24일인가요? 6일인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하고 전화했던 기자회했던 것을 MBC가 공개하고 KBS도 거론하고 또 서울의 소리도 공개하고 오마이뉴스도 공개했나요? 뭐 어쨌든 열린공간TV도 다시 또 줄리하고 뭐 이런 걸 공개하면서 더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스권에 2위에 머물러 있던 윤석열 씨 지지율이 확 올라오면서 윤석열 박스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추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김건희 씨에 대한 쏟아진 비난이 오히려 윤석열을 스프링처럼 튀어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김건희 현상, 김건희 신드롬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분석해보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우선 제가 거론하고 싶은 거는 김건희 씨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성형수술을 했든 아니든 간에 여자의 미모는 대단한 힘이죠. 그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설 지나면 김건희 씨가 대중연설을 하는 남편 옆에 나설 겁니다. 아마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윤석열을 능가하는 인기를 만들 걸로 보입니다. 아마 유세장에 가면 윤석열 이상으로 김건희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남자들이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건희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특이하게 미모도 미모지만 걸크러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걸크러쉬. 저도 참 이 단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크러쉬란 단어는 이렇게 뭉개다, 으깨다 이런 거잖아요. 무슨 뜻이지? 여자를 분쇄하는 거야? 이게 뭔가 그랬더니 또 다른 뜻으로 반하다, 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뱅크 하게 되면은 은행이란 뜻도 있지만 뚝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동명이의어죠. 그래서 걸크러쉬 그러면 여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데 반대로 여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거를 걸크러쉬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뻐서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진 않겠죠.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 그것 때문에 동경하면서 걸크러쉬 현상이 생기죠. 과거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형태인 조신함이나 청순함이 매력이었는데 이제는 센 능력 있는 여자들이 존경을 받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크러쉬 현상이 생기는데 김건희 씨가 그 와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에 때 쏟아졌던 의혹 중에 가장 큰 거는 양모 겸사와 동거를 했다, 어쨌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줄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를 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다 등등인데 이걸 쭉 들으면서 영부인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과거 조선시대 때 장희빈, 장록수에 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장희빈, 장록수 등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잔부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걸크러쉬죠. 제가 에바 페론과 비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에바 페론. 우리가 기미독립선언 하던 1919년에 태어나서 52년, 6.25 때가 일어난 6.25가 진행 중인 52년 돌아가신 만 33살에 사망한 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지낸 후안 페론의 두 번째 부인이죠. 별명이 애칭이 에비타였습니다. 이 에바 페론은 194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부인입니다. 영부인 되기 전에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에바 페론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삶을 TV에서 영국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팀 라이스라고 하는 작사가가 이 에바 페론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가사를 만들고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은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해서 뮤지컬 에비타를 만듭니다. 78년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처음 공연을 했는데 히트를 치고 그 다음 해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 올려가지고 또 대히트를 칩니다. 이때 불려진 노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입니다. 그때 부른 가수는 줄리 커빙턴이라고 돼 있네요. 줄리. 여기도 줄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에서 나오는 음악상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영국의 팝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 저도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다시 이 노래를 불러갖고 Don't Cry For Me Argentina는 전 세계로 확 퍼졌죠. 그 주인공이 에바 페론입니다. 그의 남편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아르헨티나의 군인 출신 예비역 대령입니다. 요즘은 장군이 흥하지만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장군은요 하늘에 별 따기로 없었고 대령조차도 귀했습니다. 그런 대령 출신인데 1943년 아르헨티나에 쿠데타가 나서 그는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부통령을 하던 시절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부인은 이미 사별했나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바가 죽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하다가 두 번 연임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를 떠돌다가 또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세 번째 부인이 많이 도와줘서 또 73년대에 또 대통령을 합니다. 이때 세 번째 부인을 부통령으로 삼았죠. 그리고 본인은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 이사벨 페론이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이 후안 페론 때문에 에바 페론도 유명해졌고 이사벨 페론도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만 제가 기록을 못 찾겠네요. 이 에바 페론은 또 그 사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유명해졌는데요. 이사벨 페론보다 더 유명하죠.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수도가 있는 주겠죠. 거기에 농장주의 첩의 딸로 태어난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 첩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정부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니까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머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가난했답니다. 근데 독특한 재능이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농장주를 만나서 잠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미모가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제 에바는 학교 다니면서 연극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해서 큰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15살 때 서양 여자애들은 10대 중반부터 굉장히 틴틴틴 나이 로우틴부터 굉장히 예뻐지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서 연예계에 진출을 합니다. 처음에 모델을 하다가 연극 배우도 영화 배우도 하고 처음에 삼류였겠죠. 라디오 성우도 하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40년 그때 21살입니다. 만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됩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직접 경영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추식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살 때 노동부 장관인 이 후안 페론을 만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들을 돕는 이재민 돕는 기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이 에바 페론이 그때는 에바죠. 참여하면서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미 후안 페론은 첫째 부인이 사별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살다가 결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45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후안 페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에바 페론이 동행하면서 선풍적인 후안 페론이 아니라 에바 연호가 더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애칭이 에비타라고 불렸습니다. 이 선거에서 후안 페론이 승리해서 46년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에바는 영부인이 된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배우, 댄서, 성우 그 밑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접대부란 단어도 들어있는 거죠. 수직 상승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에바 페론 비난하는 사람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 페론은 영부인으로서 빈민독기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기를 더 끌었죠. 그러다가 50년에 자궁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선에 들어갈 때 남편이 이 건강이 안 좋은 에바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반대가 일어나갖고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재선에 성공하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죠. 그러다가 숨집니다. 그때가 만 33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영부인으로서 죽은 여자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그를 존경하게 되고, 하여간 이 후안 페론은 무한복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가 어떻든 간에 돈을, 아까 이재민 돕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부인과 함께 다 이렇게 무상복지로 막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의 페로니즘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고, 네.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또 사회주의적인 또 그런 요소도 강하고, 하여간 시장경제 원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을 잃은 후안 페론 대통령을 하다가 55년대에 쿠데타로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탈리아로 빙빙 바깥으로 도는데, 그러다가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힘을 써서 나중에 이분이 73년도에 다시 와가지고 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는 이사벨 자기 영부인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나가고 부부 대통령, 부통령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사망해요. 그래서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해갖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르헨티나에서 되는 거죠. 그 이사벨 페론도 굉장히 대단한 여자지만 에바 페론만큼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로니즘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빈민들을 돕고 무한 국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요소를, 국가주의 요소를 통합시킨 건데, 사실은 이거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랑 좀 어긋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강대국이 못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한국만큼이나 강한 나라였는데 추락해버렸다라는 게 페로니즘입니다. 에바 페론, 남편과 같이 움직였던 에바 페론은 제가 보기에는 좌파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접대부, 댄서, 이런 거에서 수직 상승해서 영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그 유명한 미모의 여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불러서 더 그랬겠지만은 또 본인도 미모가 있었겠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때문에 누구도 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에바 페론하고 쫄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영부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김건희 씨 지금 공개된 양력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터넷 백과사전에 있는 거 보게 되면 72년생 쥐띠입니다. 양장점 청소부였던 어머니하고 양평공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양장점을 직접 운영하고 포장마차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 어머님은 많은 공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성은 본관은 선상 김씨입니다. 한번 선상 김씨 족보를 봤어요. 거기에 쭉 대충 봤는데 학교도 나와 있고 봤습니다. 예. 그 명일여고 나왔고 경기대학교 회학과를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돈을 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요양원을 막 설립하라고 할 때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사 자격증은 빌려오더라도 일단 짓는 게 그때는 그렇게 좀 정부에서 눈 감아줬죠. 근데 나중에 의사들이 해야 된다니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갖고 이제 소송이 됐다가 1심 유죄, 이번에 2심 무죄가 됐던 거고, 과거에는 아예 기소도 안 된다라는 사건이었던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김건희 씨가, 어머니가 이제 돈을 좀 벌었고 본인은 경기대학교 나왔지만 그 후부터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서울대 경영대학원, 둘 다 전문대학원이죠. 거기서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전문대학원이죠.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습니다. 어쨌든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한림 성심대라든지 또 어디에서 교생도 하고 뭐도 하고 쭉 겸임교수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KCI 논문도 쓰네요. KCI, 저도 엉터리 박사긴 하지만
KCI 논문 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센 게 SCI 논문인데 그것도 썼네요. 그리고 2008년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 무렵쯤에 코바나라고 하는 이 회사를 차리던가요? 연도는 좀 자신이 없네. 코바나 콘텐츠를 세워서 이제 이 전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3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윤석열 씨와 결혼하는데 두 사람은 띠동갑입니다. 쥐띠동갑.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는 그가 뭐 어떤 형편이 과거에 안 좋은 형편이 있었다는 거 가지고 지금 열린공감 TV, 서울의 소리, 뭐 MBC, KBS 막 떠드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그런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하든 전문대학원 뚫고 나와서 박사도 되고 전문 경영 강사도 되고 본인이 기업체 대표도 되고 수직 상승했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나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검사랑 결혼했습니다. 검사랑 결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하라 그러면 겁이 좀 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어머니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하는 뭐 우리는 쉽게 무속인 무당 이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대한민국도 이 하도 세상이 넓어가지고 이 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불교만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뭐 종교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려면 제 나름대로 1시간 정도 종교는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무속도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장 쉽게 설명해 볼까요? 거기에 보면 질투의 신, 술의 신, 뭐 돈의 신만 없고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 감정이라든지 세상 원리가 움직이고 바람이 막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예측되는 봄, 여름, 가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네가 이걸 원해도 실패로 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무속에 다 남아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도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 바꿀 수 있다는 게 기독교나 불교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도가 들어오면서 좀 현대화된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무속 세계에서도 계속 빌거나 기도해갖고 그걸 바꿉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지도자들은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미래 예측이, 미래에 대한 결정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데 할까 말까 하겠다는 마음 먹고 나면 언제 할까가 고민하잖아요. 천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높은 데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고지에서, 그래서 모든 전쟁은 고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상대하는 거 보게 되면 낮은 곳에 위치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돌 중에 일부가 자기한테 떨어질 수도 있죠. 전쟁에 인화, 지리, 천시라는 개념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을 차지하고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하는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586, 386 운동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시를 하다 보면은 제갈공명도 호풍환호할 때 본인이 천시를 택할 때 바람 부는 시기를 택해갖고 적벽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어보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점이죠. 제가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고대에도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결국 점장의 통원에서 하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리고 점장이 말이 틀리면 점장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장이가 이긴다라고 해서 싸움을 나갔을 때는 점장이가 자기가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기게 만든다. 그렇게 가더만요.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거죠. 이 김건희 씨는 자기의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보여요. 뭐 건진도사 얘기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빌어달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양 다 이용했는데 제가 어제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의 장군들이 아드리아 건너갈 때 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사기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그 누군가 빌게 하고 폭풍어 불지 않게 빌게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다 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지금 이까지 갔는데 그걸 접대부 출신이라고 긁어내리려고 하는 게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에바 페론처럼 봐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우리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셨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했는데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었죠. 정부 돈 빼돌렸죠. 사기쳤죠.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해갖고 10억을 받아갖고 뭐 그걸 별장처럼 사용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지원한 그런 집들을 이용했고 근데 그런 윤미향을 이제서야 내치겠다고 한 게 송영길입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 뭐 할 때마다 광주 5.18을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광주에 가서 접대부 놓고 술 먹다가 난리 쳤던 게 누굽니까? 송영길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드센 국회의원 이종걸, 우상호 200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 때 요즘은 뭐라 그러나 옛날엔 가라오케라 그랬죠. 술을 먹다가 그때 북한에 갔다 온 임수경 씨가 그 자리에 오니까 우상호가 너 여기 왜 오냐 하고 밀어내고 그때 뭐 상당히 심한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임수경 씨가 낮에는 검은 낙타에 메고 망월동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밤에는 아가씨 꼬고 술 먹고 잘 논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5.18 운동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5.18 광주에 대해서 저희 대학 다닐 때 주요 대학교에서 대학생 운동권들이 굉장히 이거 갖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18 희생자들은 대학생 중심이고 대학생들이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18 때 사망한 사람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숨진 사람들을 쭉 보면요. 대학생 찾기 어렵습니다. 대학생들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처음에 시위한 건 맞지만 막상 전남도청에서 총격전하고 할 때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고 그 전에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계엄군이 빠져서 시위대만 있을 때 그 기간 사이에 희생된 사람들이 30여 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주를 자기들이 한 것처럼 끌고 가서 80년대 대학교에서 빡빡거리고 우기면서 386 세대가 대학생 운동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우상호, 송영길 다 81학번 이런 사람들이죠. 저 이인영, 조금 늦게 임종석. 그래갖고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잡기 전에 보게 되면 광주를 핑계로 술도 마시고 이랬던 겁니다. 자기들은 접대부하고 놀면서도 접대부가 출신이라고 막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에바 페로는 비난 안 해요. 장록수와 장희빈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단한 여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알더라고요. 이게 저는 집단지성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이상하다 하면서 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김건희 걸크러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김건희 씨는 그렇게 많이 떠든 것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수직 상승한 이재명 씨도 굉장히 흑수저 출신으로 올라왔는데 뭔가 지금 이상해요. 그 과정에서 자 서울의 소리 기자랑 전화 통화하는 김건희 씨 그 말하고 녹음 파일에 있는 이재명 씨 욕설하고 딱 들으면 큰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같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왔더라도 간단합니다. 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재명의 추락과 윤석열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김건희 씨가 서울 지나고 대중 앞에 나서서 갈 거라고 보는데 이미 그 준비를 저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데 네이버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게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앞으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데 남편 옆에 나서게 되면 김건희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중에 사르코지라고 있었죠. 그의 부인이 이탈리아 모델 출신, 누드 모델도 했던 브루니였습니다. 브루니가 한번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명박 때 왔는가? 와, 그때 기억납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부부 그랬더니 기자들이 와 하더라고요. 브루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모델 출신이죠. 관심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부인 펑리환가? 그 가수 출신. 당당하잖아요. 박근혜 딸에 만난 거 보면
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시진핑 부인인데, 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면 선풍적인 관심을 끌 거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까요? 저도 미래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전화해서 봅니다. 잘 안 보이면 내가 뭘 못 보나 하고 물어봅니다. 김건희 씨 사주는요, 무지하게 좋답니다. 윤석열 능가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누가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사주 아니야? 이렇게 의심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 결국은 이 선거 끝나면요, 김건희 때문에 졌다는 말 나올 겁니다. 386 세대들이. 김건희를 치면 칠수록 이재명은 반사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걸 몰라요. 윤미향을 오래 끌고 있을수록 민주당은 추락합니다. 접대부 뭐 어쩌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를 비난하면서 종군 위안부를 이용해 먹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윤미향을 아직도 껴안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알 거 다 압니다.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 신드롬이 너무 커서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제어하는 방법을 지금쯤 찾아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예측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거론하면 결혼할수록 이재명은 빛이 가립니다. MBC도 빛이 가리고, MBC 기자, 장모 아무개 기자, 옛날 채널A 기자 잡으려고 덤볐던 기자죠. KBS도 우습고요.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는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열린공간TV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방법을 바꾸십시오. 남을 욕하면서 자기를 올리는 방법보다는 마이웨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절박해서 비난하는 사람보다도 절박한데도 꿋꿋이 거쳐나가는 사람들을 리더로 본다는 것을 이재명 캠프하고 송영길 민주당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